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저 1부에서는 이제 좀 잔인한 시대의 잔인한 인간들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제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하나 수임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큰 사건은 아니고 서울 모처에서 이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차가 다 거의 지나치는 상황에 사고 차량이 이제 뒤늦게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청년의 발을 이제 위로 바퀴가 좀 지나가는 바람에 이제 이 청년이 이주를 진단을 받았다 해가지고 진단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게 횡단보도 위에 또 인사사고라서 이제 경찰은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된다 해서 이제 입건을 하였고, 지난 정권 시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민식이법 사건 등에서 보듯이 보행자 보호물을 강화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운전자의 사실상 무과실 책임, 과실이 있고 없고를 사실 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법상 이제 횡단보도, 이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그다음에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이 없다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이제 판결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는 이제 물론 한정되는 상황이 이제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에서 이제 판시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사건은 이제 현재 제가 이거는 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차가 이제 사실상 횡단보도 다 지나간 상황에서 뒤에서 이제 횡단보도에 이제 앞을 보지 않고 걸어가면서 진입해서 이제 발이 이제 바퀴가 이제 지나가게 된 것이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제가 좀 내세운 상황이고, 뭐 그와 함께 어제도 사람이 다쳤으니까 이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합의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저도 이제 그 관의 이제 피해 합의 과정에는 제가 참여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제 동석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피해자 측에서야 어쨌든 내가 다쳤으니까, 우리가 다쳤으니까 나 당신은 가해자고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참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릴 이제 이 이른바 가해자, 이제 피해자 쪽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양이 참 처연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피해자 저한테 그 사건을 의뢰하신 분은 여성분이신데 남편이 2022년 올해 3월 초순경에 이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심정지를 맞게 되고 이제 119에 실려서 이제 큰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사실상 뭐 도착하자마자 사망한 상태로, 도착과 동시에 사망이 된 것으로서 이제 그 의뢰인께서는 이제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오후에 이제 늦게 이제 병원을 갔더니 뭐 의사가 바로 맞이하면서 남편이 사실상 사망하였음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남편께서는 이제 3차까지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마쳤는데 대부분 모두 고열과 이제 다양을 겪으면서 꽤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에 식당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사실 정부에서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3번 모두 이제 백신을 맞았던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당뇨를 제외하면 뭐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사망 당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장에서 심하게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운동을 좀 하는 순간에 이제 사실상 쓰러지시게 됐는데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착하니까 사망 진단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제 손이라도 붙잡겠다고 이제 시신이 있는 응급실에 이제 병상이었겠죠. 병상에서 손을 잡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응급실이니까 병상이 빨리빨리 이제 비워져야 하니까 뭐 청소하겠다, 정리하겠다 하고 들어오셨고, 뭐 그러던 가운데 남편의 시신은 영안실로 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사망자의 이제 보호자로 해야 하는 뭐 이러저러한 서류들,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의뢰인은 남편이 하던 식당의 이제 운영을 맡고, 뭐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배급 문제 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골머리를 썩히던 와중에 이제 교통사고도 또
이번에 피해를 또 당하신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 이제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이런 절차에 시달리게 되었고, 마침 또 사고 당일은 이제 남편의 49제를 마치고 시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댁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뭐 제가 전화 연락만 하다가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상대를 하면서 좀 워낙 좀 사실 크지 않은 사건인데 좀 많이 불안해 하시길래 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뭐 아직까지 뭐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여러 법적 절차에 이제 휘말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대준 씨 월북 조작 사건인데요. 뭐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이게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인데, 결국 이제 미성년 자녀, 그것도 둘째는 초등학교에 지금 당시에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뭐 도박빚 얼마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다 내팽개치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것도 이제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르는지 북한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월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입장에 따르면. 그러면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정말 이대준 씨 당시에 뭐 잦은 월북 뭐 도박빚 등으로 가족들 뭐 다 내팽개치고 북한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그 이대준 씨가 이 이상 어떤 면에선 조주빈 같은 자보다도 더 패륜적이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로 이제 사실 매도당하는 위치까지 내몰리게 되었고, 뭐 이에 대해서 유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거와 함께 도대체 왜 문재인은 이렇게 했는가? 뭐 제주도 하늘, 뭐 남북 관계, 종정선언. 그래서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공작을 해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문재인 등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럼 너희들은 살기 어려우면 북한 갈 생각은 드냐? 이게 좀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제2영편해전, 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아마 전사자 내지는 희생자, 또 그 가족들 중에 상당수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찍었을 것인데, 민주당을 찍어서 난 사람들일 것인데, 또 이대준 씨 같은 경우도 통계적으로는 40, 50대가 당시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했으니까요. 문재인을 투표했을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조작을 해서 돌아가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이제 분노의 포도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아마 앞부분에 제가 설명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포장마차를 타고 이제 인디언과 싸우며 내지는 인디언을 학살하면서 이제 오클라호마에 정착했던 농부들이 대공황의 이제 삶을 터전을 잃고 이제 살기 위해서 오렌지가 가득한 햇살이 가득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국가나 또 당시에 미국의 엘리트들은 자유주의, 자본주의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고, 그로 인해서 당시 비참한 어떤 지경에 몰려야 했던 오클라호마 농민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에 나오고 있고, 그 포도, 왜 분노의 포도냐면은 뭐 캘리포니아가 지금도 뭐 포도주로 유명합니다만은 포도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포도가 하나하나가 정말 분노로 가득하 있다, 막 그런 의미로 기억이 됩니다. 백신 접종 정말 정부가 시키는 대로 3번 꼬박꼬박 다 맞았는데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은 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지금 맥백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태경이라는 작자는 퇴임하는 정은경을 보고 영웅이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다. 백신으로 돌아가시고 정말 아우슈비츠와 다름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소리 없이 돌아가신 코로나 희생자들, 그리고 코로나 감염이라는 이유로 임종원 고사하고 시신조차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화장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봐야 했다는 많은 이들. 하태경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은경이 그게 그렇게 영웅인가요? 정말 더 끔찍한 시대가 오기 전에 좌빨의 집권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종식이 그냥 되었습니까? 지난 만 5년 동안 황장수 대표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아파할 만한 부분들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시위까지 주도해가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 대표를 두고 지금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라던가 등등으로 비판하고 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새 그 사람들은 뭐 했나 싶습니다. 했으면 황장수 대표만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황장수 대표가 제가 초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황장수 이제 뉴스 브리핑 이제 채널이 이제 굉장히 성장하던 그 시기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출연도 하고 대표랑 이제 연을 맺으면서 대략적인 이제 수익의 흐름을 대충은 제가 아는데 뭐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이제 유튜브 수익만으로도 야 이거 황장수 대표 재벌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뭐 수익이 많이 나고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뭐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거 몰라서 대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온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자신이 해야 한다는 일들을 하다 보니 뭐 유튜브 등에 의해서 이제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정말 서포 15조 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으면 대표가 언제라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1대1로 토론하자고. 근데 그러지는 않으면서 뒤에서 온갖 이야기들을 정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혐오스럽고 그러한 가운데 그 유튜브로부터 당한 이 탄압의 사례들이 명명백백함에도 뭐 생방송이나 방송의 질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 대표나 대표의 스텝에 있다는 좀 그런 식의 언급 등은 지난 만 3년이 넘도록 대표를 지켜본 바로는 너무 잔인한 이야기다. 이건 정말 차라리 황장수 대표고 쌍욕을 하는 게 낫지 너무 잔인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시대가 잔인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서로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선을 지킬 때만이 진정 이 잔인한 시대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